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웰컴 투 개천기 월드 카테고리 18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천문역사 소설 개천기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총 6편을 냈습니다. 1편 개천기가 2011년에 나왔고 2편 태호복희가 2014년, 그 다음 2016년에 2권이 나왔습니다. 3편 치우천자, 4편 왕검단군, 그 다음 2018년에 5권 유의자, 그 다음 올해 2021년에 6권 강태공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치우천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히 제 시리즈 제목과 특징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 시리즈는 이름을 지을 때 스타워즈를 본땄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스타워즈 제일 첫 번째 것이 1977년에 나왔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목이 그냥 스타워즈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에피소드 4로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왜 에피소드 4지? 네 번째 1화지? 했더니 나중에 루카스 감독이 앞에 1, 2, 3을 채워 넣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제일 먼저 나온 스타워즈 영화는 제목이 그냥 스타워즈였고 에피소드 4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2011년에 제 첫 작품을 그냥 개천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1980년에 나온 스타워즈 두 번째 영화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이 이제 이게 스타워즈 2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흉내내서 두 번째 이제 태호복희를 이제 개천기 2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다음 리턴 오브 더 제다이가 그 스타워즈 3편이잖아요. 당시로서는 3편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6편이 됐죠. 에피소드가 3개가 앞에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맨 앞에 스타워즈도 뉴 호프라는 제목으로 에피소드 4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여튼 마찬가지로 리턴 오브 제다이 자리에 제가 치우천자를 넣었죠. 그 다음에 그걸 개천기 3에서 그 다음에 또 제목을 가지고 잠시 고민했었는데 개천지도 있잖아요. 개천기로 할까 개천지로 할까.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쓰니까. 개천절이 있는 나라에 개천기도 없고 개천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두 제목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개천지 그러니까 온통 개다 개판이다 뭐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개천기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천기 시리즈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천부경을 소개했다, 뭐 하도나 태극 같은 걸 한번 소개했다 하면 계속 뒤편에서 그걸 더 추가로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맞죠. 2편에서 복희가 하도를 만들면 당연히 3편에서 하도가 언급돼야죠. 옛날에 이런 분이 이런 걸 만드셨다 해서 문화가 전해지도록 했고 항상 홈즈와 와트슨 테크닉으로 기술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홈즈예요. 그러니까 2편이 태호복희다 그러면은 태호복희가 홈즈입니다. 그러나 그 소설에 나오는 나는 그 왓슨은 태호복희가 아닙니다. 그 2편 같은 경우는 발길입니다. 발길이도 위대한 선인인데 태호복희와 동문수하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주인공은 복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 전용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본문에는 한자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한자는 전부 사파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의 주 독자층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고학년은 읽을 수 있어요. 한글 전용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별자리 28수에 따라서 각 권을 28장으로 구성했습니다. 4부 28장, 1부가 7개 에피소드, 2부가 7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지켰습니다. 바로 개천기, 태호복희, 치우천자가 배달 3부작이 되겠습니다. 배달구 역사죠. 이 배달 3부작 첫 개천기를 쓰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당연히 첫 번째 환웅 거발환이 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백두산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 스토리의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 무게감이 대단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옛날에 뭐 코리안 페스트라든가 설악산 가리봉의 비밀 같은 SF를 쓴 적은 있지만
제가 뭐 훌륭한 소설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위대한 스토리를 물론 처음으로 쓰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일단 그 부분은 비워놓자. 그래서 겁이 나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개천기는 두 번째 환웅, 첫 번째 거발한 환웅 다음에 등극한 거불리 환웅 시대 천문대장의 이야기입니다. 배달이란 말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청소년들이 음식 배달이 잘 오니까 우리나라가 배달 나라다 한다고 제가 농담한 적 있죠. 근데 사실 농담이 아닙니다. 바로 배달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환웅이 통치한 배달이란 나라는 바로 거발한 환웅이 신시의 배달을 개국한 것이 개천입니다. 그러니까 개천절날 주인공은 사실 환웅이에요. 단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환웅, 18명 환웅 중에 첫 번째 거발한 환웅이 삼천 무리를 이끌고 환곡에서부터 내려와 신시의 도읍을 정하는 것이 개천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인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환웅이 마지막 7명의 환인 중에 마지막 환인, 지위리 환인이 거발한 손에 뭘 쥐어줍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천부와 인이 있는데 천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부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은 도장입니다. 그 시대 도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물이 있어요. 몽골 남한기에서 나온 옥도장도 있습니다. 천부경은 이미 배달국에 있던 우주론이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영웅이 바로 두 분이 있다고 그랬죠. 한 분이 태오복희, 한 분이 치우천자입니다. 태오복희는 5번째 태오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고 치우천자는 14번째 자오지 환웅 자신입니다. 배달을 부정하면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고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됩니다. 네, 배달이 없으면 태오복희는 중국 점쟁이가 되고 치우천자는 중국 도깨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배달국은 역사라야 합니다. 그 다음 배달국이 역사가 되려면 환단고기가 맞는 역사책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치우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히 내용만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홈즈는 치우천자입니다. 보통 치우천왕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책과 구분도 할 겸 천자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마천의 사기 주석에서 최초의 천자는 치우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우천자라고 하겠고 왓슨은 가공인물입니다. 일월입니다. 원래 개천기 1편에 해달이 나왔는데 해달을 한자로 다 바꾼 것입니다. 그냥 편의상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을 윤회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뭐 큰 스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는 일월이라는 사람이 스승 자부 대선인과 함께 치우천자를 도와서 대제국을 건설한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이 자부라는 이 대선인을 1인칭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자부가 보는 치우천자를 묘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자부대선인이 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1인칭인 사람이 너무 위대하면 소설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위대한 내용을 기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 소설은 셜록 홈즈가 2명인 셈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치우가 더 내용이 많죠. 그래서 자부 대선인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실제 인물로는 당연히 치우천자, 치우비는 치우천자의 동생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 다음 사화라는 당시의 천왕이죠. 환웅입니다. 사화라 환웅. 그 다음에 염제 신농도 나옵니다. 황제 헌원도 나옵니다. 치우천자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망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치우천자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제왕이죠. 그 다음에 주요 가공인물로 유묘씨가 나오고 고시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묘신성, 고시영천 두 사람이 자부 대선인의 제자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가공인물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크게
자부대선인을 만나다 1부, 2부 치우천왕을 만나다, 3부 헌원황제를 만나다, 그 다음 4부 치우천자를 만나다, 넷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1월이 사와라 천왕의 황명을 받고 자부대선인을 만나러 대풍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묘신성과 고시영천을 만나죠. 그리고 그 자부대선인이 지내던 곳이 바로 삼천궁입니다. 실제로 궁궐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묘사했고요. 거기 이제 칠성역, 천근검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아직 장군이었던, 아직 환웅이 안 된 치우자오지 장군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대풍산으로 가고 이번에 갈로산을 갔다가 거기서 치우혜성을 보게 됩니다. 원래 혜성이 나타나면 치우천자가 환웅이 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혜성이 나타나서 치우가 환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화백제를 통해서 또 그 환웅이 선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으로 이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천문대장 천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백이 돼서 헌원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헌원 황제가 야욕이 있어서 이제 치우천자에게 대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치우천자는 일단 유망을 칩니다. 역사 순서대로 제가 기술했어요. 유망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원 황제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헌원 황제 나라에 갔다가 호랑이굴을 빠져나옵니다. 기사회생을 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탕록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잠시 멀리 떠났던 자부대선인이 귀환하면서 치우천자가 그 청구에 천도를 하게 되는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때 제가 정말 제가 적으면서도 감동적이었던 것이 치우천자가 황제 헌원을 제압하고 그 대륙에서 열병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국의 뒤를 이은 제국이 되겠노라. 그 연설문 부분을 기술하던 것이 아주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몇 명이나 죽었다고 할까.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한 20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자. 토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만 명, 몇천 명씩 이렇게 죽는 설정을 하는데 그것도 제 펜이 아니라 요새 제 손가락 몇 번에 사람이 몇천씩 죽는 걸 기술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허구지만 이렇게 죽여도 될까? 처음에는 굉장히 겁이 나는데 나중에는 우리 식구가 와서 좀 이빨 닦거나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에이 1000명 더 죽어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좀 비교적 기술이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지도를 대충 그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산 태산은 다 아시죠? 태산이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근데 이쪽 중국 대륙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유난히 높아 보이는 것이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홍산 문명 홍산 그 빨간 산이죠. 그 다음에 백두산 신시가 있던 그 백두산 그 산이 대략 3개 정도 제가 그렸고 그 다음에 이 신시에서 치우가 나중에 전쟁을 이기고 이 청구로 천도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대륙의 행정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대륙의 행정수도를 만드는 인물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탕록입니다. 바로 황제 헌원과 치우천자가 싸운 것이죠. 그 옆에 이제 창힐 이런 작은 군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망의 공상이라는 곳은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치우가 먼저 이쪽 동쪽부터 다 정리하고 대륙에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 이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스토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